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 정말 듣기 좋죠? 뭔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하는 말 같습니다. 현실에서 이 말은 대부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합니다. 이미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 아니면 돈의 중요성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돈보다 꿈과 열정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볼까요? 20대 후반, 꿈을 쫓아 스타트업에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30 중반이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 자금도 없고 전세 보증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더 이상은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할 지경이죠. 꿈을 쫓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 경제적 안정입니다. 월세 밀려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열정이 유지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훗날에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운도 실력이니까요. 하지만 당장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그 운만을 믿고 밀어붙이는 건 솔직히 미련한 겁니다. 특히 자신의 꿈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의 꿈을 위해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거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거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 이건 꿈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본인의 꿈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현실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청년층의 스트레스 요인 중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꿈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걸 받쳐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둘째, 돈보다 인간관계가 소중하다. 물론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 결혼식 축의금, 부모님 생신 선물, 연인과의 저녁 약속. 이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더 현실적으로 가볼까요?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은 게 자식 마음입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우정이죠. 하지만 내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그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 4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경조사비 지출이 연간 약 1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따라 이 금액이 더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하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이 있으면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직장인 A씨는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며 주 6일 근무하는데 잔업이 많고 주말에도 불려나가곤 합니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메일과 전화를 확인하고 주말에는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휴식도 없이 일에 몰두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와 일에 갇혀 보내며 자기 시간을 가질 틈도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지만 경제적 이유로 이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B씨는 자산 소득만으로 월 250만 원을 벌고 주 3일만 일합니다.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평일에도 필요한 일만 간단히 처리하면서 여유로운 일정을 유지합니다. 그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심지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할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시간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로 억제된 시간입니다. 반면 B씨는 자기만의 시간을 제대로 누리며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그만큼 시간을 사는 게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시간을 팔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넷째, 돈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건 정말 값진 일이죠. 그런데 그 경험에는 전부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배낭여행 한 번 가려면 최소 300에서 500만 원이 들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려면 5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와인 클래스, 요리 수업, 미술 전시회, 공연 관람 다 좋은 경험들이죠. 하지만 결국 모든 경험에는 돈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돈 없이도 경험할 수 있어. 등산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맞습니다. 그런 경험도 중요하고 좋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경험이 극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문화생활 참여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결국 경험도 경제력에 따라 양과 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그 기회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어서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이 인생을 위한 경험이라는 말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가 전문 분야를 배우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영양가 있는 여행이라면
그건 정말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 배울 점이 많다면 그 경험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해 간다고 하면 그건 사실 좋은 핑계일 뿐 결국 해외여행을 가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경험이 값지거나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째, 돈보다 자유가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진짜 자유는 정신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월급쟁이는 상사 눈치를 봐야 하죠. 그런데 왜 눈치를 볼까요? 미움받아서 잘리기라도 하면 다음 달 월세를 못 내니까요.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요. 만약 5억 10억의 자산이 있어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나온다면 굳이 싫은 사람과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곳에서 일할 이유가 없죠. 그게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는 자유. 그리고 이 자유의 전제 조건이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경제적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마지막,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부자 중에도 우울증, 불안장애 있는 사람 많죠. 하지만 가난해서 행복한 사람은 더 드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내일 당장 월세 나갈 돈이 없는데 마음의 평화가 올까요? 아이 학원비 못 낼까봐 전전긍긍하는데 평온할까요? 물론 돈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확실히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볼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거의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가족, 건강, 인간관계, 꿈, 시간, 경험, 자유, 평화. 이 모든 가치들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돈이 목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수단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거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돈을 벌면서도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게 속물적인 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최우선 가치로 둘 필요는 없지만 돈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 시대를 사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